군토 왕의 궁전에서는 두 쌍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브룬힐트는 새 왕국의 왕관을 썼다. 그녀는 군토가 왜 가신에 불과한 지그프리트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줬어야 했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군토는 언젠가는 네덜란드의 영웅에게 영광을 준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장에는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브룬힐트는 결혼식 만찬 때 지그프리트와 크림힐트가 나란히 앉아서 사랑에 몰두해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체념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브룬힐트의 얼굴에 그늘이 내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지그프리트는 크림힐트에게 최고의 사랑을 바쳤다. 그들은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군토의 심방은 달랐다. 하인들과 경호하는 기사들이 물러가자 군토는 서둘러서 문을 닫았다. 그는 훌륭한 흰 린넨 잠옷을 입은 브룬힐트가 침대로 가서 눕자 불을 껐다. 군토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수많은 날 동안 원해왔던 것을 갖게 되었구나. 브룬힐트 여왕은 크림힐트만큼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사랑스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군토는 그녀 옆에 누워 그녀의 몸을 꽉 껴안았다.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가 브룬힐트의 옷을 벗기고 맨몸을 애무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브룬힐트가 증오심에 차서 말했다. 오늘 밤 내게 하려던 것을 당장 그만두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신 지그프리트 사이의 비밀을 알 때까지는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비밀이 마음에 걸려요. 이곳 당신의 땅에서 매우 다정하고 기품 있게 나를 맞이한 당신의 여동생 크림힐트도 그 비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여동생을 가신에게 결혼시켰죠? 그건 생각만 해도 치욕스럽지요. 군토는 발가벗은 그녀를 무기가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일단 굴복하여 순결을 잃으면 여전사로서 그리고 군주로서의 초자연적인 힘을 잃을 것이란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잠옷을 벗기고 계속 애무를 했다. 그러나 브룬힐트는 그녀의 힘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분개하여 비단을 꼬아 만든 자신의 허리띠를 비틀어 풀더니 허리띠로 그의 다리와 손을 꽁꽁 묶었다. 군토가 그녀의 손을 잡아 말려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양팔을 단단하게 묶은 다음 벽으로 끌고 가서 고리로 매달았다. 나한테 사랑 얘기 따윈 하지 말아요, 군토. 그녀가 어두운 방 저편의 군토에게 소리쳤다. 내 휴식을 방해하지 말아요. 군토 왕은 너무 꽁꽁 묶여 있어 머리가 바닥에 닿을 지경이었다. 그는 굴욕감과 고통 때문에 숨을 헐떡일 뿐이었다. 날 풀어줘요, 왕비. 부탁이요. 풀어주시오. 다시는 당신을 이기려고 하지 않겠소. 당신의 침상에 자주 얼씬거리지 않겠소. 그러자 브룬힐트가 다가와 그를 풀어주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군토에게 침대 옆에 눕는 것을 허락했다. 다음날 아침 흐뭇한 미소를 띤 지그프리트가 군토에게서 본 것은 불쾌한 표정뿐이었다. 지그프리트가 결혼한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군토는 브룬힐트가 바로 군토의 궁전에서 밤새도록 군토를 매달아 놓았다고 대답했다. 다시 한번 그녀를 손봐야겠군요. 지그프리트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그녀가 감히 당신의 사랑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녀 옆에 꼭 붙어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지요. 마법의 망토를 사용하겠어요. 밤 동안 시녀들과 시종들을 내보내세요. 목격자나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그녀의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녀를 굴복시키는 걸 도와주게 군토가 말했다. 내가 사나운 마귀를 내 침대에 끌어들였네. 지그프리트가 말했다. 오늘 밤 촛불의 바람이 꺼질 때 제가 그 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밤부터는 그녀가 당신의 애무를 받으며 잠잠고 있도록 그녀의 오만함을 꺾어놓고 말겠어요.
그렇게 해준다면 내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거요. 군터가 말했다. 다만 지나치게 하지 말아주시오.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난 좋소. 다만 내가 그녀의 몸을 처음으로 갖게 해주시오.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하지요. 당신은 아이슬란드인 왕비와 사랑을 나누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동생으로 충분히 만족하니까요. 지그프리트가 말했다. 연회가 열리는 내내 지그프리트는 크리밀트와 함께 손을 잡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지그프리트 왕께서 어디 가셨지? 크리밀트가 시종들에게 물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 계셨는데 그의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몰랐네. 그러나 크림힐트는 현명하게도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물러갔다. 지그프리트는 나중에야 그녀에게 왔다. 한편 왕의 침실에서는 촛불이 꺼지기가 무섭게 군터가 육중한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지그프리트가 브룬힐트를 굴복시키려는 침실에서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군터의 가슴이 기품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브룬힐트가 지그프리트를 내동댕이 친 것을 알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리 가요. 저쪽으로 가란 말이에요. 브룬힐트가 비명을 질렀다. 군터, 이런 짓을 하다니 끔찍한 벌을 받을 거예요. 지그프리트는 군터의 목소리로 가장하여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했다. 침대에서 마구 뒹굴고 헐떡이는 소리로 미루어 지그프리트가 그녀를 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룬힐트가 지그프리트를 침대에서 너무 세차게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지그프리트가 의자의 머리를 부딪혔다. 지그프리트는 깊게 숨을 내쉬고 다시 그녀 위로 뛰어올라 두 손을 양옆으로 꼼짝 못하게 눌렀다. 그러나 그녀도 이번에는 빠져나가 침대 옆에 섰다. 왕비이자 공주인 숙녀가 몸에 걸친 흰 속옷을 지키다니 꼴사납군요. 나한테 휘두른 난폭한 행위에 대한 벌을 받을 거예요. 재수없는 이 비열한 인간아, 죽기 전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번에는 더욱더 강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지그프리드를 묶어서 벽에 매달려 했던 브룬힐트는 어젯밤과는 달리 그를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의 손목을 세게 쥐는 바람에 그의 피부가 짓이겨져 손가락 사이로 선명한 피가 흘렸다. 최소한 그의 손이라도 묶으려고 허리띠를 풀려고 애쓰던 브룬힐트가 자신의 손목을 잡히고 말았다. 그때 지그프리트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꼼짝 못하게 눌렀다. 브룬힐트가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르르 떨더니 잠잠해졌다. 이제 군터가 신방에 들 시간이었다. 힘을 잃자 브룬힐트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온순하게 복종적일 것이며 절대로 사랑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가 군터에게 말했다. 그때서야 지그프리트는 그녀를 놓아주고 그녀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허리띠와 금반지를 가지고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그는 통쾌하게 웃으면서 반지와 허리띠를 사랑하는 크림힐트에게 선물로 주었다. 결혼식 잔치가 끝나갔다. 지그프리트와 크림힐트는 가신들을 골라 네덜란드 왕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들은 하겐에게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무뚝뚝한 하겐이 대답했다. 우리 집 가장의 전통을 모르는가? 내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내게 있어야 할 자리는 브룬군트 왕비 곁이네. 이제부터 나는 브룬힐트 왕비의 가신일세. 네덜란드에 있는 지그프리트 부모가 크림힐트만큼 환영한 공주는 없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브룬힐트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군터가 절대로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그프리트가 그들의 가신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브룬힐트는 지그프리트가 왜 그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의심에 휩싸여 괴로워하던 브룬힐트는 마침내 그들을 마상 시합에 초대하자고 군터를 설득시켰다. 그런데 기쁘게도 지그프리트와 크림힐트는 물론이고 지그문트와 그의 아내 지글란트까지 그 끈덕지고 애정어린 초대에 응해주었다. 성대한 마상 시합이 열리던 어느 날 크림힐트와 브룬힐트는 우연히 식탁 앞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토는 제 멋진 남편이 소유해야 해요. 크림힐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세요. 군터 왕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걸요? 브룬힐트가 깜짝 놀라 말했다. 희미한 빛 사이에서 달처럼 환히 빛나는 제 남편 지그프리트 좀 보세요. 크림힐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환하게 빛날는지는 모르지만 제 남편을 능가하지 못하죠. 브룬힐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지그프리트가 군터님의 가신이라고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자 크림힐트가 화가 나서 펄펄 뛰며 대답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오빠가 날 가신에게 시집 보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당신한테 충성을 맹세한 적이 있던가요?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리고 그런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지 두고 보지요. 브룬힐트가 씩씩거렸다. 그래요. 브룬힐트가 비아냥거렸다. 오늘 우리 둘 중 교회 문 앞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 보여주겠어요. 이 세상에서 왕관을 쓴 어떤 왕비도 날 능가하지 못해요. 기사들은 전에 없이 따로 떨어져 교회로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랐다. 두 왕비는 보석으로 장식하고 있었으며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지그프리트가 보리스 나무 아래에 있는 용에게서 가져다 준 니벨룽겐의 보물 때문에 크림힐트가 더욱 눈부셨다. 브룬힐트가 위험있게 손을 들어 올리고 명했다. 물러서라 가신이여. 멀찌감치 뒤로 물러서라. 가신의 주제로는 왕비보다 앞서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자 크림힐트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기사들과 조신들에게도 그녀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혀를 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후궁. 후궁인 주제에 어떻게 훌륭한 왕의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대체 누구더러 후궁이라는 거요. 브룬힐트가 씩씩거렸다. 바로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요. 크림힐트가 소리쳤다. 당신의 몸을 제일 먼저 차지한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남편 지그프리트였어요. 당신의 순교를 차지한 사람은 내 오빠 군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명예를 걸고 군터에게 물어보지요. 브룬힐트가 말했다. 그러세요. 크림힐트가 숨을 몰아쉬었다. 무지하여 눈이 멀었군. 날 가신이라 불러 나의 분노가 불붙게 함으로써 당신은 나의 우정을 영원히 잃어버렸어. 이제 교회에 가서 당신이 저지른 죄를 참회해야지. 브룬힐트가 교회 문 앞에서 울고 서 있자 크림힐트가 시종들과 함께 찬바람을 일으키며 그녀를 지나쳐갔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브룬힐트는 교회 문 앞에 서서 크림힐트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러다가 크림힐트가 나타나자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날 아직도 후궁이라 부르겠어요? 그 치욕스러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 죄를 증명해 보이세요. 날 잠자코 보내주는 게 좋을 거려. 크림힐트가 말했다. 그 증거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금반지는 사랑하는 남편 지그프리트가 결혼한 이튿날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왕족의 반지를 내게서 훔쳐갔군요. 브룬힐트가 소리쳤다. 이제 그 반지를 가져간 반역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바로 당신이었어요. 훔치지 않았어요. 크림힐트가 대답했다. 남편이 당신의 손에서 빼낸 거예요. 비단으로 꼬아 만든 이 허리띠도 그가 당신의 침대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처음 함께 잔 남자는 내 남편 지그프리트였다고요. 크림힐트는 거만하게 자신의 궁전으로 사라져버렸다.
브룬힐트는 계속 울면서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으며 급기야는 군터에게 그 얘기가 전해졌다. 군터는 아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것이 놀랍고도 마음 아파서 어떻게 보상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브룬힐트는 복수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품에 안아주지 않겠노라고 말했다.